안녕하세요. 사풀TV 이승희 성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부터 1, 2, 3편 연속으로 금융정책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편 가계대출, 제2편 전세보증금 관련, 제3편 임대사업자 대출 관련, 이렇게 3편을 시리즈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금융정책 관련해서 2018년부터 꾸준히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LTV 기준 하나를 보면은 2018년에 기본적으로 40% LTV 제한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와서는 LTV 기준을 강화합니다. LTV 기준을 필두로 금융정책이 많이 강화됩니다. 9억까지는 LTV 기준 40%를 그대로 적용하고 9억 초과는 LTV 기준을 20%로 제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고가 주택이라고 10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LTV 주담대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20년 와서는 금융정책이 크게 시장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자 금융정책을 다소 완화하기 시작합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의 서민주택이나 실수요자에게는 LTV나 DTI까지 10% 우대해주는 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020년을 보내면서 올해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정권이 창출됩니다. 그래서 사풀TV에서는 금융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특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편 가계대출에 대해서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대출은 무주택 세대, 1주택 세대, 그 다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대, 이렇게 나눠서 살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공통적인 사항들을 한꺼번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편 가계대출에 대해서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세대의 가계대출 관련입니다. 무주택 세대는 주담대 제한이 없는가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는 주담대 관련 제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무주택 세대가 9.13 금융대책 이후에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 빅3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으로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 구입 후 2년 내 실거주, 전입신고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 2년의 기산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2년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해외 파견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 내 전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유를 명백히 입증하실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주담대가 허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8년 9.13 금융대책 이전에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정책이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 관련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시면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 전입 요건 등은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허위로 입증하거나 약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관련 대출은 즉시 회수가 되고 향후 동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은 3년 동안 제한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세대 1주택자의 주담대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 1번입니다. 1주택 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겠습니다. 대신에 신규 주택 구입 후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이 필요하겠습니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이다 하고 약정서를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담대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이런 약정을 위반하면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에 3년 동안 대출 제한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세대 1주택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없이도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담대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인가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직장 근무나 별거 봉양, 동거 봉양이 아니라 별거 봉양입니다. 나도 집에 한 채 있고 부모님도 집에 한 채 있고 이 주택이 두 채 필요한 거죠. 이때는 본인의 집과 부모님의 집에 각각 거주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기존 주택, 신규 주택 모두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임대에 사용할 수는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별거 봉양이나 직장 근무로 이사를 가야 돼. 기존 주택을 굳이 팔고 싶지는 않아. 이런 경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으로 9억이 초과되는 고가주택은 또 제한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오른 시대에는 공시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개념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공시가격 기준은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주담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세 번째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이미 보유 중인 기존 주택을 담보로 규제 지역 내에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요?
이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명백히 입증만 된다면 주담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사유로는 이사나 직장 근무, 부모님 봉양 등 이러한 신규주택 추가 구입의 사유가 정당하고 분명히 입증할 수만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기존 주택의 2년 내 처분 조건은 동일하게 따라온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차주, 차입자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단 기간은 은행의 여심심사위원회가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 질문 네 번째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있는 해당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때 이주비 대출이나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나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주비나 분담금은 당연히 주담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주비나 분담금 대출 기간 동안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종 약정이나 확인서에는 위반하면은 즉시 대출은 회수되고 향후 3년 동안은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는 그런 사후 관리가 따른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